정말 하늘만 바라보면 모두 다 사랑할 것 같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들으셨습니다. 제가 서울수복 9.28 서울수복 그리고 9.15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전쟁에 관련한 역사를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전쟁이 오래전 6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의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좀 희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북한이 한국전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배고프면서 말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전쟁에 승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전쟁이 전혀 없었더라면 더 다른 세상이었고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내일 9.28 서울수복 29일에는 우리 시카고 해병 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가 3,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 1.2%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인구가 한 40만 4천 명이 늘어나서 3,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캐나다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영토만 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됐습니다. 한반도를 비교하자면은 40배 이상이 큰 나라입니다. 물론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툰드라 지역이 워낙 넓고 동토라고 불리우는 그런 쓸모없는 땅들이 큰 나라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인구가 4,800만 명을 넘고 있는데 그 40배나 큰 나라에서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 1인당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가 굉장히 큰 거지요. 보글보글 정말 라면이 끓듯이 모여 사는 한반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 비한다면은 캐나다에선 정말 대도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띄엄띄엄 정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도 좀 느긋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땅값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는 그 한국 생각하면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심심하게 사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 순서 어제 놀쇼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부활 시카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전에 드러머 최재민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김태원 씨라든지 여러 다른 멤버들의 목소리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들을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공연은 매진 사례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K-라디오에서도 여러 공연을 주최를 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공연이 잘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반길 일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뮤지션들이, 더 많은 뮤지션들이 시카고를 찾는다면은 우리 시카고 동포사회 그 문화생활 하기에 참 뭔가 이렇게 항상 이게 에너지가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부활 공연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좋은 공연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석에는 의미 있는 5K 마라톤, 5K를 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라토너들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마라톤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5K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켄윈 여성 핫라인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넌
시카고는 어저께 이제 관광을 좀 했어요. 이쪽에 배려로. 그래서 보면서 배를 타고 그 시내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산 그 흔적이 그 민족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역사 열심히 살았는가가 시카고 리버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맛있겠어요. 예. 일단 시카고를 포함한 동부 지역이 처음인데 시카고를 어제 배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사시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그들 사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약간 뉴욕보다는 약간 뭐랄까 좀 센치해 보이는 느낌. 지금 아틀란타하고 뉴저지 공연하고 오셨는데 미국 관객들하고 한국 관객들하고 좀 다르던가요? 이쪽은 더 열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국의 뮤지션들이 많이 또 오질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감동을 저희가 한국에 가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뮤지션들한테 동료 뮤지션이나 선배 뮤지션이나 후배 뮤지션들한테 우리가 자주 가서 만나 뵈야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이. 지금 서부에는 지금 LA하고 샌프란 공연하시고 그다음 이번에 동부 투어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동서가 좀 다른 느낌도 들던가요? 저는 아니 지역마다 달라요 느낌이.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색깔이 다 다른. 다시 불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할게요. 공연을 막상 딱 해보니까 이건 뭐 이런 관객들이 없어요. 정말 홍도도 높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에 저희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어때요, 정도? 무대 위에서 그 느껴지는 그 관객의 에너지가 매 공연을 할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 미국에서 공연할 때 느낌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그 락 페스티벌에서 느껴지는 술을 한잔 하시고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히 프리한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요즘 싸이라든지 케이팝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조금 걱정스러웠던 거는 어떤 특정 그 장르의 음악들만 너무 이렇게 뜨는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좀 우리 K-락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을지. 이제 그건 미래에 관한 얘기고 네. 근데 그 미래 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이나 싸이 같은 친구들이 그 코리아를 알렸다는 것은 음악적으로 어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어쩌면 그 브릿지로 저희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말씀하신 대로 K-락을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락이 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부활만에 그런 락을 또 전하면서 이분들이 또 그 한국의 그 다른 장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따님이 음악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네. 또 같이 오셨는데 어떤 이제 대를 물려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뭐 20년 이상을 음악 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감회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글쎄 뭐 대를 물려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 친구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게 뭐 부모로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음악을 힘들지만 또 그 가끔 오는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나머지 고통을 사실 지내야 되거든 음악이라는 게. 그 세계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거니까 어떤 신호애락이든 다 그 음악에 그녀의 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에서. 뭐 오늘 공연을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라디오 통해서 인사 한 말씀. 요번에 이 투어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희였으면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도 굉장히 놀랍고 저희 뭐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도시를 투어하고 있어요. 시카고도 다 풀로 다 매진됐다는 얘기 듣고 오래된 락커로서 굉장히 그 뭐랄까 힘을 주신다고 하나 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더
여러분들에게 꿈과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시카고에 사실 여러분 굉장히 한편으로 너무 부럽고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불러주신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무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정말 러블리한 도시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매진을 기록했다는 말에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또 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 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가수들이 여기에 와서 좋은 문화를 이렇게 형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포 여러분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는 누구였죠?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 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 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염색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버블비 소밍 헤어 컬러. 이게 누구야?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나도 버블비 했지. 샴푸하듯 거품으로 혼자서 10분이면 오케이. 염색? 귀찮고 힘들어서 난 포기했어. 무슨 소리? 쉽고 빠른 새치머리 염색, 다양한 컬러의 멋쟁이 염색. 이제 샴푸하듯 부드러운 버블비 헤어 컬러로 해결하라. 버블 염색, 전통과 고품질의 동성제약 버블비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동성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제가 예고를 드렸죠. 여성 핫라인의 지영주 사무국장 그리고 강혜정 교육 홍보 담당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 핫라인에서 저희 K-라디오를 오시려고 하면은
차를 타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웃이죠. 예, 너무 가까워서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느긋하게 오셨겠습니다. 네.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저희 K-라디오를 처음 오시는 분들께 여성 핫라인 옆입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여성 핫라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은 K-라디오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참 그 친근한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좋은 단체가 회사 근처에 있다는 게 참 늘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0월이 우리 여성 핫라인에게는 좀 중요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달입니까? 10월은 우리 가정폭력 인식의 달. 그래서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사회에서 가정폭력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합들이 네. 10월을 달로, 인식의 달로 정해서 이제 각종 홍보 활동, 재인식의 인식을 위한 활동들을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달이에요. 예. 가정폭력을 인식하자는 것이 또 다행스럽게 행운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달이 있구나 하겠지만은 그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에 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 핫라인을 비롯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들이 많다고 했는데 뭐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지금 5K를 이 10월의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기념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시카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서버브에 있는 위치에 있는 여러 도메스틱 바이런스, 그러니까 가정폭력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일단 시카고, 여기, 탐슨 센터 플라자, 여기에서 지금 10월 1일 12시에서 1시인데요. 이때는 이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베럴드 워먼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인스트리밍 가정폭력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에서 이제 그동안에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이제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 이제 살인이 되셨거나 죽음을 당하셨거나 이제 이런 피해자를 기념하면서 이제 더 인식을 높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교육을 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사 장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붉은 이제 숯 같은 것들을 옷을 입고 이 얼굴에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치장한 마스크 같은 것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정폭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탐슨 센터에서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시카고 중심부에서 좀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서버브 이제 서버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웨스트 서버브 얼라이언스 그룹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텔링 에미스 스토리라고 해서 2001년 11월 8일에 있었던 이제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또 살인을 당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하퍼 칼리지하고 웨스트 서버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많은 도메스틱 바이런스 폭력 단체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무비를. 그래서 이 무비를 하퍼 칼리지에서 10월 9일 4시 30분부터 6시 30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가정폭력 어웨어니스 그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커뮤니티 교육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시안들, 특히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좀 부끄럽다. 내 가정의 일이다. 이것은 뭐 사회적인 일이라기보다 내부의 일로 생각을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리고 견디고 그냥 이겨내려고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겪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 반면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르는 가정은 굉장히 드문 현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침묵 속에 있는 이슈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예. 특별히 아시안 가정, 우리 아시안계 가정들은 굉장히 여성이 참고 살거나 네네. 아니면 또 가정 중에 그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인내해야 될 것이 미덕인 걸로 예. 생각하는 문화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 문제로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네요.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문화 형성도 참 중요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라 하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은 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아내고 내 아이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망자가 그렇게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12년까지의 사망자로 일리노이에서 네. 보고된 것이 74명이었고요. 아. 작년 그러니까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보고된 분들이 50명입니다. 그렇군요. 엄청나게 가족이 이렇게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상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원인 같은 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예, 이제 올 10월 15일경에 가정폭력 협회, 일리노이 협회에서 이제 호머사이드 리포트, 이 실태조사에 네. 대한 보고회가 있어요. 그때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오겠지만, 네. 이 가족 간의 다이내믹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피해자가 더 많은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이고, 한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러나 이제 분명 남자들도 있어요. 네네. 피해를 네. 다 겪으신 분들이 이것이 미쳐지는 영향이 그러니까 벌어진 형태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네. 같이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일원들이 모두 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우리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일이잖아요. 예. 이런 영향들이 점점 이제 이런 숫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사실 사고로 사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지금 수치가 50에서 70명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망자의 숫자고요. 네. 실제로 부상을 당하거나 심한 병 중에 계신 분들까지 예. 합치시면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사망자만 언급했지만은 사실 심리적으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맛보신 네, 분들이 그렇죠. 이미 계시다고 봤을 때는 사망자의 숫자가 그렇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요. 아무래도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어떤 방지책 같은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외에 어떤 방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하루 이틀 안에 그렇죠. 해결되고 바뀌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우리 전부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또 법적 활동을 하는 기관 또 네.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또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일단 네네. 대전제일 텐데요. 예. 남녀가 서로 이 폭력 문제에 있어서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폭력 문제를 같이 싸워나가야 할 네. 동등한 협력체라는 것의 인식을 함께 해야겠고요. 예. 또 여성이나 아동, 노인들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약자인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거나 한 것으로 보지 않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체벌이나 훈육을 통해서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 그런 심각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방송
방송에서도 저희가 불러주셔서 같이 나가고 네. 또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폭력을 미화하거나 또 성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식을 가지고 네네. 또 그런 그 내용을 네. 또 만들 때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우리 가정폭력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그 외부적인 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주 좋은 아빠였는데 술만 취하면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가정폭력 그 교육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할 때 또 이제 다 같이 다른 가정폭력 연합 쪽에서도 같이 저희 서로 트레이닝을 주고받고 할 때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마약이나 어떤 다른 약물 중독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많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잘못 생각한 네, 겁니까? 그게 잘못 된 개념 중에 네네. 하나인데 예. 술과 마약, 다른 여타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폭력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평상시보다. 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한, 어떤 파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상대방 그것이 자기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누가 됐든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아니면 어떤 돈이면 돈 아니면 힘이면 힘 이런 식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예.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술과 마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정폭력의 어떤 폭력성을 심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는 네네.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살짝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범죄라는 것이 하나의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더 심각하게 가능할 수 있다면 그쵸. 그것도 자제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폭력이나 이런 것도 대물림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은 아이가 또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가정 분위기를 또 어떻게 형성하는가. 좀 전에 체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 충분히 성찰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그런 폭력성을 쉽게 접했을 때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기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또 재활을 하고 또 희망차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 도움을 청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 네. 이민자 신분이 걱정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배리어가 돼가지고 그 장벽 때문에 도움을 못 청하시다가 네. 오셔서 우리가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서비스를 우리 미주에서 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저희 같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 최근에 사실 여러분의 그 훈훈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트랜지셔널 하우징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최장이 2년 동안 무료로 자기가 그 가정폭력 환경에서 나오셔서 자립하시고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그 직업교육도 받으시고 예. 아이들도 또 카운슬링을 받으시는 그런 굉장히 그 집중적인 케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거치시고 혼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직장을 얻으셔서 자립하시고 예. 아이들과
그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시면서 네. 새로운 가정을 일구시고 앞으로 희망찬 앞에 그 날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여성분이 저희가 누구라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시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아주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네. 불행이 다 같이 쉐어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가끔 보고 또 보고 느끼면서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속에서 살 때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고 이것이 세상의 끝일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사실 나와 보면은 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너무 숨지 마시고 네. 예, 또 그럴 때는 힘들 때는 손을 내미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다양스럽게도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여성 핫라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핫라인을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보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재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 5K 달리기 대회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공식 명칭이요. 5K 달리기 걷기 대회입니다. 네. 영어로는 저희가 지금 Freedom Run 2013 이렇게 해서 Freedom Run. 예, run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5K 달리기 걷기 대회를 하는데요. 시간은 토요일 10월 5일 토요일에 8시 15분부터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네네. 등록은 벌써 이메일이나 온라인이나 전화를 걸어주셔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뛰기 시작하는 시간은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 예, 달리실 수 없으신 분들은 공원이니까 나오셔서 그냥 걸으셔도 되고요. 네. 걷기 대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자녀가 있어서 못 나오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출롤러 를 지참하셔서 아이를 태우고 나오셔서 유모차 끌고 그렇죠. 걸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달리시는 분들 보면요, 그거 밀면서 달리시는 네, 분들도 그러실 있어요.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가족이 오랜만에 모처럼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상쾌한 공기도 쐬고 좋은 경치도 보시면서 한번 달리시고 또 저희의 그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에 참여하시는 좋은 의미로서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냐면은요, 리버파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가 네. 지금 한인분들이 자주 가시는 스위디시 하스피럴 병원 있잖아요. 시카고예요. 네네,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 거기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파크예요. 네. 예, 그래서 주소가 5100 노스 프란시스코 애비뉴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스위디시 옆에 있는 파크에서 리버파크라고 하는 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네, 8시 15분부터 등록을 받으니까 그 전에 저희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연락을 오시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티셔츠며 이름이며 뭐 이런 행사 준비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당일날 오셔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등록하는데 조금 비용을 내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행사가 10월 5일인데요. 이날 당일날 오시면 30불이고요. 만약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불, 한 명당 25불이고요. 8명 이상일 경우에는 또 조금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는 네, 이 모은 기금으로는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과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 기금을 마련하고 또 분들을 돕기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보니까 핫라인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도움이 아주 뭐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돕는 분들이 많아야 네. 잘 진행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발런티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네. 전화도 걸어주시고 물품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뭐 이것저것 도네이션 뭐 돈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으로도 도네이션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들의 수혜를 받는 정말 힘든 여성과 아이들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영상 도네이션과 또 자원봉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도움, 할 말씀? 저희 행사를, 이런 의미로 한다고 하니까, 그 행사 홍보가 항상 저희가 이제, 이게 또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Korean American Coalition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에서, 예. 이걸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코-스폰서링 하는 모습으로 됐어요. 예, 그분들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홍보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월 5일이 현재 토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토요일인데 어차피 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네네. 주말 아침에 네. 달리실 거면은 좋은 일도 하시고 한 그럼요. 장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네. 같이 달리고 걷고 하면은 그 의미가 더 좀 훌륭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핫라인에 전화번호를 하나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적어 두셨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네, 저희 전화번호는요, 847-299-1392번입니다. 847-299-1392번. 네, 여기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5K 걷기 달리기 대회 신청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알고 계신 저희 넘버, 오피스 넘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예, 어떤 넘버로도 전화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네. 웹사이트는? 네, 저희가 지금 불행히도 웹사이트가 수리 중이어서 네. 저희가 웹사이트로는 신청을 못 받고요. 예. 하지만 또 이메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info@canwin.org 라고 해서 info@canin.org 이쪽으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희 핫라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다 링크가 돼 있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던지 이 info@canin.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던지 또는 전화를 해주셔서 직접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뭐 한국 그 전화번호 책에 보면은 네. 뭐 캔윈 여성 그렇죠. 핫라인은 다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더 자세한 정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웹사이트가 지금 웹사이트 수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빨리 뭐 페이스북 고치겠습니다. 많이 하시니까 네네.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한번 누르시고 그럼요. 그리고 함께 동조하시면서 이 5K도 네. 신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못 적으신 분이라면요. 847-299-1392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15분에 등록을 해서 함께 달리는 5K 걷기 달리기 여성 핫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 사회가 이럴 때 정말 하나로 단단히 뭉쳐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이 5K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연말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꼭 문제로서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연장자분들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주는 서로 이렇게 나누는 네. 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도움받고 계신 여성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프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 위한 그런 예. 드라이브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루어져서 같이 서포트 그룹, 네. 그 여성분들이 같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연말에는 또 할리데이 파티, 그래서 여성분들과 함께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퍼블릭 분들을 다 초청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뜻을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훈훈한 연말이 될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주 앞으로도 연말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번 5K 달리기 대회가 아주 상황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의 여성 핫라인 지영주 사무국장, 강혜적 교육 홍보 담당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은 H마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